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한마디를 꼭 들어주세요.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68%가 밤마다 2번에서 4번씩 잠에서 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신장검사도 방광검사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매일 밤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의사들이 잘 말씀드리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을 깨우는 것은 신장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닙니다. 바로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균형의 깨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집 부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 아주 흔한 한 가지 재료로 그 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멀리 가서 사올 필요도 없는 그 재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이세요. 이분은 무려 3년 동안 하룻밤에 4번씩 깨셨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화장실을 3번, 4번씩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도 새벽 1시, 3시, 5시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다리는 퉁퉁 부어있고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셨어요. 김영자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짜게도 안 먹고 화장실도 자주 다녀왔는데 왜 자꾸 깨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자 할머니께서 하신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신 상식 중에 위험한 오해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모르고 계속하시면 밤잠은 영영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잘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오신 것이 사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저녁에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덜 깬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저녁에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우리 몸에 피가 진해집니다. 피가 진해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빨리 균형 맞춰야지 하면서 오히려 신장에서 더 많은 물을 빼냅니다. 그러니까 안 마시면 안 깬다고 생각하시지만 안 마시기 때문에 더 자주 깨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신장에 좋다. 이것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물을 제자리에 잘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소금을 거의 안 드시면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신장이 그 물을 처리하느라 바빠지고 결국 여러분은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신장이 약해진 거다. 나이 들면 당연하다. 이 말씀 너무 자주 들으시죠?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본 결과 많은 경우는 신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아주 가느다란 핏줄, 모세혈관에 미세한 염증이 쌓여 있고 밤이 되면 우리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상태인 겁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자기 전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두면 안전하다. 이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오해예요.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2번, 3번, 4번 다녀오시면 우리 몸이 그걸 학습합니다. 아, 누우면 화장실 가야 하는구나 하고 조건반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은 딱 1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정직하게 열심히 지키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75세이십니다. 2년 동안 물도 안 드시고 소금도 안 드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는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분께도 김영자 할머니께 드린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거지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요. 자,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안 쓸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아주 가느다란 호스 같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텃밭에 물 주는 작은 호스들이 온 마당에 깔려 있는 것과 똑같아요. 손가락 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작은 호스들이 빈틈없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작은 호스들 안에 피가 흐르는데 그 피 안에는 아주 중요한 풀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바로 소금, 나트륨입니다. 이 풀이 있어야 물이 호스 밖으로 새지 않고 안에서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낮에 소금을 너무 안 드시면 이 풀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물이 호스 밖으로 슬슬 새어나가서 손이나 발, 다리 조직에 쌓입니다. 어르신들이 저녁에 발이 붓는다고 하시는 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밤에 누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다리에 쌓여있던 그 물이 중력의 도움으로 다시 핏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갑자기 핏줄 안에 물이 많아지니까 우리 몸은 그걸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신장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방광이 가득 차고 여러분은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밤이 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원, 그러니까 신경계가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시끄러우니까 웬만한 자극은 그냥 넘기지만 밤에는 조용하니까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요. 마치 아파트 야간 경비원이 새벽 3시에는 바람 소리에도 손전등을 켜고 나가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같은 양의 차도 신호를 안 보내다가 밤에는 조금만 차도 삐삐삐 하고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이 작은 불균형이 가려져요. 그런데 밤에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그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는 호스, 부족한 풀, 예민해진 경비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여러분을 1시간, 2시간마다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쌓인 어긋남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특히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호스들도 젊었을 때보다 탄력이 줄어들어서 작은 염증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르신들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조금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김영자 할머니께 제가 이 설명을 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신장이 망가진 게 아닌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 거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몸은 멀쩡합니다. 다만 균형이 살짝 틀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 균형만 맞춰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물을 참고 또 참으시나요? 깨고 싶지 않아서 저녁 식사 후에는 입술도 적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저도 그래요 이렇게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댓글 한 줄이 지금 새벽 3시에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외로워하고 계실 또 다른 어르신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은 하루에 많아야 30분, 40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르신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100부엌에 이것 있으세요?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우리 집에 왜 없겠어요? 항상 있죠. 하고 웃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분도 그것이 밤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레몬입니다. 너무 흔하시죠? 그런데 이 레몬 한 조각이 여러분의 밤잠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물 200ml, 그러니까 작은 컵 한 잔 정도의 젓가락 끝으로 살짝 찍을 만큼의 아주 적은 소금, 그리고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정확히 60분 전에
천천히 10분에서 15분에 걸쳐 마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물입니다. 온도는 섭씨 40도에서 45도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좋아요. 이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작은 호스들이 살살 풀어집니다. 마치 추운 날 굳어있던 고무 호스가 따뜻한 물을 받으면 부드러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호스가 부드러워지면 피가 골반 쪽으로 잘 흘러가고 방광도 그만큼 덜 예민해집니다. 두 번째, 아주 적은 양의 소금입니다. 제가 강조드린 이 아주 적은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젓가락 끝으로 살짝 찍을 정도, 진짜 손톱만큼도 안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의 소금은 혈압이 약간 높으신 분들께도 안전합니다. 이 작은 소금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풀 역할을 해줍니다. 밤새 물이 호스 밖으로 새지 않도록 잘 붙잡아둬요. 그래서 새벽에 발이 붓거나 다리에서 핏줄로 물이 다시 쏟아져 들어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핵심, 레몬 한 조각입니다. 레몬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신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 안에 작은 호스들에 쌓인 미세한 염증을 살살 가라앉혀줍니다. 마치 부어있던 잇몸에 차가운 물찜질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풀, 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압력이 안정되고 밤새 비상벨이 울리는 일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시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밤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우셨을 때 손과 발이 평소보다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몸이 편안하게 풀어지는 느낌이요. 어떤 분들은 오늘은 잠드는 게 평소보다 쉬웠어요 하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한밤중에 방광이 꽉 차서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깨더라도 평소처럼 급박하지 않고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일주일이 지나면 깨는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4번 깨시던 분이 2번, 3번 깨시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가볍고 다리가 가뿐하고 내가 언제 잠들었지?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전체에 물 마시는 습관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이때는 소금이나 레몬 없이 그냥 따뜻한 물이면 됩니다. 밤새 비어있던 몸에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를 골고루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두 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요. 절대 갈증을 참지 마세요. 저녁에 깰까봐 낮에도 조금만 마셔야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낮에 충분히 드셔야 밤에 안 깨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너무 짜지 않게, 그러나 완전히 싱겁지도 않게 평범한 가정식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김치 한두 조각, 된장찌개 반 그릇,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60분 전 아까 말씀드린 그 따뜻한 물에 소금 조금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10분에서 15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꿀꺽꿀꺽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요.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아무것도 더 드시지 마세요. 화장실은 잠들기 직전에 딱 한 번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밤에 5번 이상 깨시면서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아프신 경우. 둘째, 소변 색깔이 붉거나 평소와 다르게 탁한 경우. 셋째, 다리가 심하게 부으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경우. 넷째,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심장이 약하셔서 의사 선생님께 물 섭취를 제한하라고 들으신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검사상 별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깨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먼저고 생활 습관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댓글에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레몬.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만약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증상과 똑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저도요,
이 세 글자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지금 새벽 3시에 혼자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계실 또 다른 어르신께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자, 이제 김영자 할머니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시작하신 첫째 날 밤, 다음 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손발이 그렇게 따뜻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잠들 때 마음이 편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어젯밤에는 한 번밖에 안 깼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깊이 잤나 봐요. 머리도 가볍고 다리도 안 부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 진료를 마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외롭게 깨어 계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서요. 부산에 사시는 박성훈 할아버지, 68세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셨어요. 2주 만에 처음으로 5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잠자는 게 무섭지 않아요. 누우면 푹 잘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비슷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밤에 자꾸 깨시는 것은 신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작은 균형의 어긋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둘째, 물을 참고 소금을 완전히 끊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적당히 짭짤하게 드시는 게 정답이에요. 셋째, 따뜻한 물에 아주 적은 소금과 레몬 한 조각, 잠들기 60분 전에 천천히 드시면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밤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만약 소변에 피가 비치거나 다리가 심하게 부으면서 숨이 차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검사상 별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깨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진단은 항상 병원에서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면서 드시는 어떤 한 가지가 있어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드시고 자녀분들도 이거 꼭 드세요 하면서 챙겨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여러분의 밤잠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백만 명이 매일 이걸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 잠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 다음 영상을 못 보시면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의 효과도 절반밖에 못 보실 수 있습니다. 2가지가 같이 가야 진짜 깊은 잠이 돌아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자녀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아니면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새벽 3시에 혼자 깨어서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외로워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김영자 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에 레몬 2글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살짝, 레몬 한 조각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얼굴이 한결 가벼워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